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글쓰기와 이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말하러 왔어요. 저는 김현준 작가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강연 제목은 나는 글쓰기 산을 오르는 프로 작가입니다인데 제가 얼마 전에 낸 책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 강연 듣고서 인상 깊은 질문 해주신 분께 이제 책 선물로 드리려고 좀 챙겨왔어요. 그래서 많이 챙겨오느라 이제 좀 무거워서 캐리어를 들고 온 정도였는데 원래는 이제 더 많이 가져오고 싶었지만 너무 책이 은근 무거워가지고 조금밖에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저는 이제 작가로도 이제 활동을 하지만 글쓰기 강사로도 활동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작가라는 길을 택할 때 이제 조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학생들도 작가의 길로 이끌어주는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김연준이고 제 이름은 저는 여러분들 혹시 숨고라는 플랫폼 아세요? 어떤 거요? 숨고 온라인 플랫폼인데 여러분들이 뭐 과외 선생님이라든지 취미로 뭐 배울 때 이제 있는 그런 데인데 거기서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강연 듣고서 이제 글쓰기 한번 배워보고 싶으면 이쪽으로 신청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책을 드리면은 여기 앞에 인스타그램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찾아오시고 DM으로 이제 남겨주셔도 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며칠 전부터 이번에는 중학생 대상으로 강연이네 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분들께 해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사춘기가 되게 심했어요. 네. 요즘은 초등학생 때 사춘기가 온다고 하는데 저 때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 오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춘기가 되게 심했고 또 이제 저는 그냥 일반 인문계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예술적인 성향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를 표출하기에 뭐 하는 게 없고 그리고 그냥 일반 인문계 중학교여서 뭐 예술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게 좀 엇나가서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무서운 언니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니까 그 예술적인 그런 걸 표출할 방법을 몰라서 약간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국사 시간 때 이제 수행평가 시간이었는데 그 한 분야를 이제 정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다 보고 있는데 나는 이상하게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일주일 전부터 누가 안 시켰는데 대본을 외웠어요. 그래서 외워서 하니까 국사 선생님이 이런 애에게 1등을 줘야 된다 하면서 그 애들한테 박수를 치라고 막 시켰어요. 그래서 뭔가 창피하게 됐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들 앞에 섰을 때 그 희열이 너무 좋아서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커서 이런 거 하고 싶다. 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근데 특이한 게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고2 때 처음 글을 썼는데 그 작가는 남들 앞에 서는 직업은 거의 아니잖아요. 제가 작가 플러스 강사를 해서 남 앞에 서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이제 글 쓰고 남 앞에 서는 게 합쳐져서 지금의 작가 플러스 강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급식실 갈 때 몇 명씩 짝지어서 가요? 저는 급식실에 같이 갈 친구가 없었어요. 다른 반에 친한 애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제 자기 반 애랑 이제 가면은 저는 그냥 혼자 먹어야 되거나 또 그 당시 이제 중학생 때는 친구가 중요해서 혼자 가면은 다들 왕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그냥 굶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교실에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진짜 너 왕따지 이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이러면서 되게 굶었어요. 그래서 원래 중학교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어리고 해서 성인보다는 몸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고 그런 나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밥도 굶고 하니까 더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제 불쌍하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친구가 없고 애들이 안 놀아주고
잘 끼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주위에 약간 예술적인 성향을 가진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잘 노는데 뭔가 저는 계속 겉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제가 좀 많이 외로웠고 근데 TV를 보면은 특이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 하나쯤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빨리 사회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특이한 사람들이 다 많이 나오고 혼자 많이 나오니까 성인이 되면 이상해도 이상하게 안 보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게 빨리 나이를 먹고 싶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저는 약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작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술가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주변에 친구는 없겠죠. 대신 그 사람을 따르는 많은 팬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게 지금도 친구가 별로 없어요. 대신에 저를 따르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한 달에 40명의 학생들이 개인으로 강의를 하고 지금 누적 500명 넘게 있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만나면 되지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지금은 친구가 이제 없어도 외롭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면은 친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 이제 친구 없으면은 빨리 가정을 꾸리면 되고 그래서 가정에 충실하면 되고 그래서 어른들은 친구가 없어도 이상하게 안 봐요. 왜냐면 다 혼자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혼밥도 어른들 많이 드시잖아요. 혼밥 먹으러. 그래도 이렇게 아무것도 이상하게 안 봐.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이제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인데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들이 조금 가는 오솔길 같은 길을 내가 택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처럼 저도 제가 작가가 된 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예술을 하지 않는다면 회사에 취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작가가 되겠다고 저는 지금도 조금 몰라요. 회사원 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많은 작가분들이 회사원 해봤다가 작가가 된 분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거를 추호도 자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글만 써와가지고 취직을 해도 할 만한 업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추호도 자랑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럼 회사 생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놀래요. 근데 이런 특이한 점을 좋아했던 특이한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제 학생 중에 그 아시아나 기장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세계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직업상? 그러니까 오히려 그 회사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본 저를 선생님으로 택한 거예요. 왜냐면 조직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고. 약간 고정관념이 있고 뭔가 틀에 박힌 게 있는데 저를 보고서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저를 택했던 특이한 학생도 있었어요. 그때 조금 자존감 높아졌어요. 저는 진짜 회사 생활 안 해본 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회사 취직하려면 나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 취직할 만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제 친구들이 회사원 됐을 때 저는 작가라는 길을 택했는데 이제 보통의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26살 정도로 이제 회사에 취직을 많이 해요. 그러면 26살에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다가 이제 회사원 되려고 이력서를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작가 꿈이니까 공모전에 글을 이렇게 투고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 회사 취직했을 때 저는 26살에 작가가 됐는데 그때 이제 작가가 돼서 처음에는 제가 취직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작가 됐으니까 꿈이 이뤘으니까. 근데 막상 작가가 되고 나니까 작가는 이제 어떤 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어. 그래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몸소 깨닫기 전까지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돼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글 써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안고 2년 동안 계속 글을 썼는데
그때 이제 거의 2년 동안 땡전화도 못 벌었는데 글쓰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게 저희 집이 이제 엄마가 많이 밀어줬어요. 저는. 네. 여러분도 이제 작가 꿈이다 하면은 부모님이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가 어떻게 밀어줬냐면 그 프린트기도 사줬어요. 뽑아서 보라고. 그리고 이제 책상도 수지 책상으로 맞춰줬어요. 네. 거기서 쓰라고. 그 정도로 밀어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엄마가 밀어주지 않았다면 반대했다면 평범한 회사원이 돼서 그 월급을 탔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 엄마가 밀어줘서 이렇게 돈도 한 푼도 못 벌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엄마를 원망하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28에 이제 그때까지 이제 글 쓰다가 더 이상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부모님한테 의지하면은 내가 이제 남들에게 떳떳할 수도 없다. 이런 것도 언제까지지 이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잠깐 그 미용 모델이라는 알바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면은 약간 20대고 그래서 탱탱하고 그러니까 피부 모델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그런 거 했었는데 이제 작가가 됐을 때 내가 과거에 그런 거 했다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고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미용 모델 알바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은 되게 관심 가졌어요. 그러면 전화로만 들어도 그러면 외모가 훌륭하시겠네요 하면서 엄청 좋아하면서 작업을 거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거 할 때도 은근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저는 진짜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로 잠깐 돈을 벌었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글쓰기 그만두고 미용 모델을 할 때도 이제 엄마가 그냥 냅뒀어요. 네. 그게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네가 글 쓸 때 이런 여러 가지 알바했던 게 더 자양분이 되겠지 이러면서 그때 엄마가 큰 그림을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31살에 이제 다시 글쓰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글쓰기 강사가 됐어요.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제가 글쓰기 그만두고 이제 다른 거 하겠다고 막 그랬을 때도 어떤 분이 저를 예측을 했어요. 분명 다시 연어처럼 문학으로 돌아갈 거다. 네. 연어가 이제 알을 낳고 다시 거슬러 오르잖아요.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럴 거다 했을 때도 저는 믿지 않았는데 그분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그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밀어줘서 뭐 이제 뭐 잘 됐었고 결국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되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래도 네. 근데 강사로 쪽박을 찾다는 사람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잘 안 되는 분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나오는 글쓰기 강사 중에 그래도 이렇게 정말 단시간에 이제 성공을 한 케이스에 속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33살이거든요. 근데 이제 31살에 순고에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별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것도 나오고 잘 쓰겠습니다라는 상업 출판도 나오고 강사로 성공해서 이렇게 책 2권까지 냈어요. 네. 근데 보통에 이제 책을 내면 좀 약간 성공하면 책 내잖아요 많이. 그런데 이제 정말 단시간에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저는 힘겨운 인고의 시간이 20대가 있었어요. 보통의 20대와는 달랐어요. 보통의 20대들은 뭐 젊음을 즐기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고지식하고 진지한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들 놀 때 이제 책을 많이 보고 친구도 안 만나고 도서관을 다닐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내공이 쌓여서 30대 돼서 강사 등록을 하자마자 빵 터진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연을 하러 이렇게 기회가 많이 오는데 생각해보면 준비가 안 됐을 때 기회가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잘 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뭐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겸손을 떨잖아요. 저는 운이란 준비가 된 사람에게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는. 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그냥 온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뭐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건 당연히 기회가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20대를 계속 준비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속 또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시간이었고 강사가 돼서도 이제 수업이 없는 날에 또 다음 강연 할 거를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대본을 써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계속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그런 흔한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되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기보다 선택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어쩌다 글을 쓰게 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글이 내게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논리적이지 않고 그런 말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작가가 된 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 게 제가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 때 예술적 성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는데 저랑은 안 맞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안 다녀봤으니까 그냥 멋있는 데인 줄만 알고 갔는데 되게 안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의 고민을 다 짊어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고2 때 사는 게 힘들어서 글을 썼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자퇴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거 같아요. 학교 생활을. 그래서 저는 고2 때 진짜 자퇴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예고는 일반 학교랑 커리큘럼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실습이 많아서 뭐 그만두거나 이렇게 하려면 전학을 가도 1학년 때 가야 돼요. 2학년 때 가면 일반 고등학교랑 커리큘럼이 달라서 다시 1년 꿇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퇴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나 여기서 버티면서 글을 쓰자. 네. 그래서 글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2 때 글쓰기를 처음 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남대 앞에 서고 싶다는 거 있었고 그때는 글은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회사원 생활 해본 적 없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강사를 하기 전에 이제 현실과 타협해서 회사원이 돼야 되나 해서 이제 남들 다 하는 회사원 준비를 하려고 토익 학원에 등록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막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순고에 등록을 하면서 잘 풀려서 취직을 안 하게 된 케이스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취직을 하려고 회사원 준비를 할 때 느꼈던 한계들이 일단 아까 말했듯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는 점도 있고 작가로서 누렸던 편의가 무색할 만큼 회사원이 되려면 준비할 것들이 많았어요. 토익도 따야 되지, 뭐 컴퓨터 활용 능력에 엑셀 막 이런 거, 예.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작가는 한글만 할 줄 알면 돼요. 예. 워드나 그런 것만 잘하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강사하려면 PPT만 잘 만들면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래서 토익 학원 등록해서 막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강사가 잘 돼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회사원의 꿈은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원보다 강사가 훨씬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내가 회사원 한다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돈 맛을 알아버려서 이제 갈 수가 없어요. 네. 회사는 이제 뭐 하루에 9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근데 강사는 내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5시 반에 제 집 앞에 있는 제 사무실로 가서 학생들 숙제 검사를 하고 이제 7시 반에 이제 헬스를 하러 가서 천국 계단을 하고 나오면 초등학생들이랑 같이 등교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서 첫 수업을 시작을 하고 중으로도 수업을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내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11시예요.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가서 12시가 되면 딱 자요. 왜냐면 이제 왜냐면 다음날 아침 5시 일어나야 되는데 12시 넘어서 자면은 바이오 리듬이 깨져서 너무 피곤해요. 그런 식으로 주 7일 일해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일을 하니까 그 일을 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을 때 지금 자기가 몇 시간 일하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네. 조금 일하면 조금 버는 거라고. 네. 이렇게 돈을 많이 벌려면 삶과 일이 합쳐져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일터에서 항상 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영 일타 강사 아시죠? 그분 보면 하루 11시간 강의한대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구 없다고
거 얘기했고 이것도 얘기했고 제 데뷔작 레귤러 가족을 얘기해볼게요. 얘기 안 했죠? 제가 이건 이제 26살에 작가가 된 건데 21살 때 썼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떨어진 거야. 네.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작가가 된 거를 지금 제 학생들이 되게 신기한 게 제 학생들은 저한테 배우는 이유가 빨리 성과를 보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저처럼 5년 못 기다려요. 절대. 왜냐면은 2달 만에 효과가 없으면 그 시기 그만둬요. 제 학생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빨리 효과를 보이게 도와주긴 하는데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빨리 되면은 천재병에 걸려요. 네. 천재병에 걸리고 자만하고 글쓰기를 빨리 그만두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이 빨리 작가가 되기에 도와주는 이유도 제가 힘겨웠던 작가 지망하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이 돼서 내 학생들을 빨리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동시에 괴리감이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네. 학생들이 글을 계속 빠른 시간에 써서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동시에 이분들이 책 한 권 쓰고 사라질 수 있는 작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내공이 없어서 그런 걱정을 계속 하긴 해요. 레귤러 가족은 이제 제가 저는 살면서 항상 저희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저희 엄마가 가장이셨고 아빠가 살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의 집안과는 성 역할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근데 친구 얘기 들어보면 친구 집이 더 가관이야. 예. 막 엄마는 바람나고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우리 집이 제일 정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과연 정상적인 가족이란 존재할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진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되게 비극적이에요. 네, 비극적인데 근데 제목이 보통의 가족이잖아요. 그게 이제 제목이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운 역설법을 쓴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일부러 비극적이게 했고 레귤러라는 단어가 왜 여기 굳이 영어를 써야 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레귤러라는 단어만큼 적합한 단어가 없었던 게 카페에 가서 레귤러 사이즈 주세요 하면은 보통의 사이즈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카페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달라요. 레귤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보통의 가족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어 레귤러라는 단어가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도 이제 강사로 등록을 했는데 자기가 먼저 자신이 없어서 조금 하다가 그만뒀대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어떤 분이 선생님 계속 해주세요.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 했는데 자기가 자신이 없대. 근데 선생님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했을 때 저는 힘겨웠던 은둔의 그 인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내공이 있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남들 20대 때 이제 연애하고 그랬을 때 사람 못 만나고 책만 읽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요즘 결혼 늦게 하지만 이상하게 내 친구들은 다 빨리 했어.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저만 결혼 못했어. 예, 그래가지고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20대 때부터 뭔가 씨앗을 뿌려놨어야지 뭔가 30대 때 결혼할 남자가 있었을 텐데 뭐가 없어. 그래가지고 저만 이제 일만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제일 잘 나가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연애할 시간에 이제 제 일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 나가고 저는 뭐 이제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재밌어요. 왜냐면은 저는 솔직히 제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제 친구들에 비했을 때 제가 제일 멀쩡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멀쩡한데 내가 나만 시집을 못 갔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왜냐면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솔직하게 말하면 부러워하지 않는 게 친구들 앞에 보면은 별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사는 이유도 멋있는 남자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별로 부럽지 않아요. 남편 보면 그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이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잘 쓰겠습니다는 이제 이거 말고 나온 노란 색깔 표지 책인데요. 그거는 이제 상업 출판이 뭐냐면 이 책을 낼 때 드는 돈 같은 거를 출판사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쓰겠습니다라는 책인데 그 교보문고에서 팔아요. 그게 이제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학생들의 에피소드 플러스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가 담긴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가가 꿈이시니까 그 책을 보시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사랑 작가를 두 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왜 조금 사진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개 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작가로서 기회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작가 지망생들이 책을 내려면 출판사에 투고를 하는데 그때 평균 100군데에 투고해야지 그 중에 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는 조금 더 기회가 많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기저기 쏘다니면서 강연을 하면 홍보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책 내주면은 홍보 잘하겠다 이런 게 눈에 보여서 이제 조금 더 기회가 쉽게 와요. 그래서 이제 강사는 이제 좋은 게 두 개 같이 하면 강연의 기회가 쉽게 오고, 작가로만 있으면은 그게 그 사람이 베스트셀러가 아닌 이상 강연의 기회가 잘 오지 않아요. 연재의 기회는 저는 웹소설도 가르쳤는데 웹소설 회사에서 먼저 이제 연재하자고 기회가 쉽게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질문 조금 받아볼게요. 책을 드려야 돼요. 혹시 돈 얼마 버나요? 그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제가 아까 말했죠. 저 일찍 일어나고 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원의 3배 정도 벌어요. 그만큼 제가 막 몸을 헤쳐가면서, 제가 이제 최근까지 한 달 반 동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피곤해서 잇몸이 막 아파가지고 치과 갔더니 잇몸이 다 부어있다고 해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해요? 네. 그 표지나 제목 할 때 어떤 기분으로 디자인하세요? 이거는 이런 그 출판사에서 작가한테 먼저 어떤 걸로 하고 싶냐고 그럼 비슷한 거를 보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런 걸 참고해서 시안 4개를 보내줘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작가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제목은 일단 작가가 정해도 출판사 쪽에서 약간 바꾸자고 거의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걸로 해야지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제목이다 해서 많이 바뀌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세요? 작가의 기준이 궁금해요. 글을 쓴다고 해서 모두가 작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해야지 사회에서 작가를 인정할 수 있어요? 와, 진짜 좋은 질문. 저는 여기도 썼지만 저는 애초에 꿈이 작가였지 책을 내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제 학생들은 꿈이 책 내는 거거든요. 버킷리스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책을 내는 거 꿈이 아니었냐면 작가로 인정을 받고 뭐 자기 글이 있고 그러면 작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그래서 꼭 책이 있어야지 작가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책 내는 거에도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 학생들은 그런 것보다 이런 실물이 더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여기도 썼지만, 저는 책 내는 게 꿈이 아니었고, 제가 생각하는 작가의 기준은 이제 작가의 자세나, 그러니까 마인드가 조금 괜찮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게 저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작가를 하려면 글 쓰는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그게 정말로 중요한지, 그러면 그 글 쓰는 재능이란 건 대체 어떤 것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실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제가 아주 잠깐 취미로 발레를 배워봤을 때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발레를 하는 사람들이 막 날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레를 해서 그렇게 몸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원래 자기가 호리호리하고 막 날씬한 애들이 자기 발로 자기가 발레 하겠다고 온대요. 네. 그런 것처럼 글쓰기도 약간 저는 그래서 제가 원래부터 진지한 성향이 있어서 글쓰기를 하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 그리고 깊이랑 감각적인 거, 그런 게 이제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저에게 맞는 걸 찾아왔어. 그래서 잘 풀린 것 같은데, 근데 깊이가 없고, 예를 들면 F가 아니라 T 같은 사람도 글쓰기 신청하러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행동도 깊이가 없고 생각도 깊이가 없고 글도 깊이가 없는 게 많이 나와.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좋은 글 나오진 않아, 솔직히. 그래서 약간 잘못 찾아온 것 같기도